그러니까 내일 당장 아침에 눈을 못 뜨더라도 좀 의미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때 저한테 의미 있었던 건 글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이 길로 빠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희곡 쓰는 김윤식입니다. 지금 연극원 극작가 전문사에 재학 중입니다. 수업하다 보니까 되게 수줍음하고 부끄러움이 되게 많더라고. 타인은 만날 때는 그런데 자기 작업에 대해서는 되게 끈질기다? 최근에는 연금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썼고요. 지금은 안보윤 작가님의 원작 소설인 애도의 방식 각색하고 있어요. 띨뿌리라는 뜻은 매앙리의 다른 이름이고요. 그 매앙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4년 동안 그리고 하루에 600회 이상 폭격 훈련을 했던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 그 5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포탄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아마 그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랑 우연히 좀 겹쳐가지고 좀 받은 것 같고요. 근데 대상은 아마 저희 연출님이랑 배우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그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년기를 매앙리 근처의 마을에서 컸어요. 근데 매앙리 근처다 보니까 비슷하게 폭격기가 굉장히 낮게 머리 위로 날거든요. 비행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6학년 때 다른 데로 전학을 갔는데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세상이. 그때 조금 알았죠. 거기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잊고 살다가 다 커서 친척분들이 거기 계시니까 가끔 놀러 가잖아요. 그때는 이미 다 상황이 끝난 상황이었고, 근데 마을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포탄 탄피가 계속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이야기는 한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다시 수원 군기지를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읽어보면 지문, 소리에 대한 지문이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쓴 게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시의 수도권에 폭격 훈련이 마을 근처에 거의 마을을 대고 쏜 건데 그게 2005년까지 그랬다고? 어디 가서 말을 제가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도 끄집고 그 영상 자료도 보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거는 관객분들이 공연을 보시면서 그 매앙리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띨뿌리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그 스타일이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아마도 제가 학부 때 그 사실주의 연극 공연을 몇 번 해봐가지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직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찾아가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작가는 어떤 스타일이다 라는 말을 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고인돌 위에 서서는 문화재연구원인 석경이 우연히 댐에 수몰된 고인돌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 석경은 그걸 본 이후에 삶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 석경은 자기 온 인생을 그 고인돌을 찾겠다라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월호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죽음들은 또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고인돌이라는 소재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죽음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좀 한 번이라도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희정이라는 인물도 석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절대 놓지 않고 손을 잡아주죠. 끝까지. 제가 세월호를
잘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월호 사건 바로 직후에 군입대를 했거든요. 전역하고 나서도 그 세월호에 대해서 다가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피했어요. 그냥 모른 채 그냥 눈 감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022년에 세월호 희곡 그렇게 원고 요청이 와서 세월호에 대해서 22년이 되어서야 하나하나씩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극 이후의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때 대본을 처음 써봐가지고 어떻게 쓰는 줄 몰라가지고요. 지금은 그렇게 쓰진 않지만 초고를 쓰면은 그거를 아예 다 버리고 또 두 번째 아예 다른 버전으로 또 쓰고 또 세 번째 버전을 또 쓰고 그런 식으로 희곡을 썼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읽어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역사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되게 섬세한 시선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소재를 다루는 작가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같은 게 있거든요. 답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정해진 어떤 답으로 가지 않고 자기만의 답을 찾으려고 되게 애쓰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연기가 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온 거예요. 준비하던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되고 생계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우울해지고 작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의미 있는 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아침에 눈을 못 뜨더라도 좀 의미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때 저한테 의미 있었던 건 글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글을 쓰자. 근데 또 제 전공이 연기 전공이었으니까 제 근처에 있던 글들은 희곡이랑 대본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그냥 희곡 쓰자 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이 길로 빠진 것 같아요. 연구관 전문사에는 진짜 다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한 분들 만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들이 무너지고 또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시키시잖아요. 과제를 어마어마하게 내주시니까 그래서 그 과제 덕분에도 또 많이 성장한 것 같고요. 근데 좀 민망한 게 열심히 한 과제도 있고 진짜 열심히 안 한 과제들도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보시기에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희곡 쓰기 일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희곡을 쓴다는 게 가능하긴 하구나. 그래서 어떤 제 한계를 좀 뚫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때 썼던 그 희곡들이 이렇게 습작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가 뭔가 엄청 큰 재산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그 없으셨나요?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안 믿으시는데 저 정말 아팠거든요, 그 주에. 학교랑은 별 생각은 없지만 네팔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썼던 대본이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료조사하면서 네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근래. 그 못 가본 상태로 그냥 들은 상태로 글을 쓴 거잖아요. 이렇게 글을 썼지만 정말 그런 공간일까? 그런 문화일까? 한번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네팔을 한번 꼭 졸업 전에 가보고 싶어요. 요즘 라이징 스타가 됐는데 내가 당부하는 거는 좀 폴링 스타가 되라. 그러니까 뭐냐면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망해야 되거든. 근데 망한다라는 게 작가로 뭐 성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김순식 작가 같은 경우는 되게 사실적인 작품들을 많이 쓰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벗어나서 좀 다른 시도들을 과감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 작가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우리가 하루 이틀 쓸 게 아니면 자기 습관을 잘 만들어서 그냥 몸이 작가가 돼야지 머리만 작가가 되면 안 된다. 어떤 글을 써도 어떤 소재가 와도 그 습 안에 들어오면 다 이렇게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몸을 좀 만들어라.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 쓰는 작가 되고 싶어요. 아직 그게 좋은 이야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람들한테 읽히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제 대본에는
고립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읽는 글을 쓰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